그 OX 문제 보니까 1번이 답을 잘못했네요, 제가. 1번에 그 뭡니까?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네. 해설에 그 본인의 대리인. 그 중요하니까 이불로 틀리게 해가지고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네? 맞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죠, 시험에? 네,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불로 틀리게 해서 머리에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불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죠, 충분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자, 작년하고 OX 문제 좀 바꿔다 보니까 형태를. 자, 그렇게 또 됐어요. 자, 하여튼 그 OX 문제 오늘 있죠? 네. 받았죠? 뒤에 있습니다. 1번 지문 틀렸다고요, 1번이. 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고쳐놓으시고 X 해놓으셔야 돼요. 뒤에 O로 되어 있는데 X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복대리 할 차례입니까? 복대리 보도록 할게요. 복대리. 자, 복대리.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복대리인데 우리 판서 노트는 23페이지죠. 23페이지 펴시고 이제 복대리 볼게요. 자, 이제 복습도 하면서 가겠습니다. 선풍기를 켜볼까요? 안 켜졌네. 밑에 그게 되나? 자, 갑시다. 안 켜됩니다. 대리 제도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였냐면은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이 1억인데 1억에 좀 팔아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을이 누굽니까?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주릅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수여합니까? 대리권을 수여하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길을 수권행위를 합니다. 자, 대리권 수여를 받는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대리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효과가 본인에게 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까지 배웠었죠? 되나요? 그래서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마치 각과 병이 기하한 것 같은 효과가 생깁니까? 생기더라 이 말이야. 이게 대리제도 114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자, 어떤 사태냐? 대리인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적읍시다. 자, 코로나 지금 난리죠? 우리 울산 쪽 그래 나는데 별로 없는데 다른 지역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죠? 다른 지역 가면 뭡니까? 위험적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서울 경기도 갈 생각하지 말고 오라고 하지도 말고 아시겠죠? 뭐 걸릴 수 있으니까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걸렸다. 응?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19 딱 걸리면은 새벽 1시에 와서 여러분 데려가 봅니다. 새벽 1시에 와가지고 그거 와서 척 데려가 본다니까. 아시죠? 그 새벽에 없으신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 있으니까 봤어. 새벽 1시에 딱 와가지고 딱 치고 가봅니다. 아시겠죠? 1시까지 잠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하고. 새벽 1시에 잠을 못 자. 새벽 1시에 데려간대요. 자, 그럼 코로나19 걸리면 몇 주 격리해야 됩니까? 2주 격리 아니에요? 아,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전혀 뉴스도 안 보고 공부만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네. 자, 코로나19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아달라고 했는데 팔 수가 없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심각합니다. 손뭉디, 다리 뭉디, 마디마디만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대리행위 할 수 있어 없어? 다 빠졌다니까. 사인도 못해, 적지도 못해, 이름도 못 적어. 자, 이러면은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무슨 사유를 한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행위를 못하니까 얘를 선임하는 거야. 얘 이름이 뭔데? 복대리인. 다시 복. 자, 그래서 다시 선임을 한다고요. 누가 선임하는데? 누가 선임한다 했어요? 대리인이. 자, 그래서 선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OX 지문 나갔지만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됐죠?
OX 지문은 시험에 잘 나온 지문도만 칵 집어해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OX 지문. 진짜. 자, 그래서 OX 지문만 잘 정리해도 점수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요번에 모의고사 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충격이 왔죠? 그냥 한 번에 찍는 거랑 똑같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오시면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오늘 저녁에 그 부부 이제 같이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평균 77점 받았더라고요. 1차를. 2차는 좀 적게 받았다 하는데, 좀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하여튼 봅시다. 남편은 뭡니까? 점수 좀 적게 나왔어요. 알려주지 마시고, 5점만 들었으니까. 맞죠? 예.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복들이라는 게, 자, 다시 합니다. 누가 선임을 해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선임했다 그러면 복대리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대리인. 본인이 선임한 사람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 선임해야 무슨 대리인이 된다고? 그렇죠. 근데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에 들어갑니까? 그 본인이 하니까.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자, 우리가 그래서 판서 노트에 가장 죄류에 정의해놨죠? 해놨어요? 자, 적어놔야 돼. 복대리 옆에다 갈로해서 적어놔야 돼. 복대는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별표 넣으시고 그게 이제 5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다. 작년에도 시험 나왔었죠, 지문에. 자, 복대리 딱 판소노트에 복대리 되어 있으면 갈로해서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인데 그 밑에 이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해가지고 OX, X. 이게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복대리에서 이거 모르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나온다. 복대리 내면 무조건 낸다. 알겠어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문에.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자, 여기다가 본인이라 하고 X. 대리인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효과가 누구에 가니까? 본인이 가니까. 자, 그래서 정의가 시험에 무조건 낸다. 복대리 내면은. 복대리 시험 나중에 우리가 요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할 때 그때 복대리 문제 딱 나오면 네 문제 나오는데 8년치니까 네 문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시험 지문에 뭐가 나옵니까? 본인의 대리인 나온다고. 알겠죠? 그럼 시험 딱 복대리 내면 이것부터 낸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적어놔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이었죠, 아까? OX 지문에 1번 지문이었죠? 네, 그래서 답이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고치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복대리에서 복대리 다 때려치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내는 게 뭐라고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입니다. 오케이? 이거 모르면 옆에 죽음, 다이 저거 못한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뭐냐면 뭐냐? 그거 끝나는 거예요, 복대리는. 아시겠죠? 자, 이게 가장 출제위원도 딱 하면 내 복대리 내면은 뭡니까? 그 지문 한 개 무조건 낸다고. 이거. 알겠죠? 안 내는 출제위원도 지금 없다고. 10년 동안 내는 출제위원 중에. 아시겠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또 내가 이 부동산 팔아달라고 했더만 내가 그냥 사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랬어요. 본인이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순항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본인이 뭐 했을 때? 승낙했을 때 임의 대리인은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요겁니다. 요거 성질. 자, 우리 성질 첫 번째 갑니다. 복대리인은 한번 물어볼게요.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OX. 임의 대리인이다. 올까 있을까? 오. 왜 오냐? 네?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나눠지죠. 그래서 다시 선임을 하면은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이거 했던 겁니다. 위에 거. 대리인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본인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 자, 어떤 겁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이거 뭐 모르면 죽음입니다. 그냥 이 위에 제일 해놨죠. 제일 먼저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임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아니면 대리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17회 때 기출이에요. 17회 기출 한 번 나왔습니다. 복임행위가 뭐야? 복대리인을 임명하는 행위. 맞아요? 그 복임행위 이해만 되면 돼. 복임행위로 선임이 된다고. 복대리인을 임명하는 행위니까. 오케이? 자, 근데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7회 시험에 복대리는 대리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오케이? 네,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토요일 날 그때 와서 오시면은 우리가 15회 때부터 나왔던 민법 기출 지문을 다 해놨어요. 거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본 시험에. 예? 알겠죠? 그 지금 근데 엄청 양이 많아요. 여러분 실력이 될 때 나중에 다시 또 그 몇 번 보면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면 그걸 어떻게 보라고. 알죠? 그래서 나중에 반복해서 보다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으면 컴퓨터 차이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거 있죠? 자주 틀리는 거. 그 A4지에 아니면 노트에 딱 옮겨 놓으면 그거만 싹 보고 가면은 여러분이 점수가 몇 분이면 80 이상 나옵니다. 아시죠? 네, 그래 됩니다. 근데 표현만 바뀌었지 내용은 뭡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회 때부터 기출지문 연한 겁니다. 그게 지문이. 아시죠? 그래서 페이지가 23페이지가 됩니다. 알죠? 당일날 또 내릴 때 뭐 줍니까? 숙제를 확 줍니다. 그 당일날 뭡니까? 하루 종일 민법 총칙 정리해 주죠? 하죠? 그 다음에 OX 지문 집에 가서 숙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숙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온 사람 있죠? 그러면 성적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OX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때 와서 있으면 물어 질문하면 돼요. 제가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운이야. 왜 행운이냐면 민법은 공부하다가 모르면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학원에 내가 상주하고 있거든. 과외 선생님 또 가입비도 안 들어가. 다른 학원 생각해보세요. 그 선생님이 일주일 만에 한 번 본다니까? 일주일간 기다려야 돼.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까? 선생님 잘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시간에 또 전화하면 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질문하면 바로바로 가르쳐 주니까 아시겠죠?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질문할 거 좀 들고 오세요. 들고 오면 뭡니까? 난 너무 길뻐가지고 있잖아요. 설명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 안 되면요 데리고 들어가가 장가게 있어서 칠판을 그려줍니다 또. 아시겠죠? 자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하나씩 처음 들어갑니다.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이고 대리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이다. 복임행위로 선임됩니까? 대리행위로 선임됩니까? 복임행위로 선임된다.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대리권의 범위가 크냐 아니면 복대리권의 범위가 크냐 어떻게 큽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크거나 같다. 됐어요? 네,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갑이 을 보고 뭡니까? 이 X보다 1을 8을 했는데, 을이 정이 됩니까? 야, 니는 요것만 해. 내가 똑같이 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가 결정한다고, 범위를? 을이 결정하죠. 내가 할 수는 이 다 해 할 수도 있고, 요것만 해라고 부분적인 거 시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그러면 복대리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7번째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죠?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만다? 소멸을 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하면 소멸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것도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을의 대리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하지 않기 때문에 선임을 해도 행위를 했다 하면 효과 누구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선임해도
자, 의뢰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선임 후에도 의뢰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복대리가 단독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2개 내지 3개가 시험지문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인권과 그 책임. 자, 복인권이 뭡니까? 복대리를 임명하는 권리. 됐어요? 복대리를 임명하는 권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의대리부터 한번 볼까요? 임의대리.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민법 120조하고 122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옵니다. 임의대리는 갑이 누구한테 팔아달라고 했습니까? 의뢰에 팔아달라 했죠? 갑이 의뢰에 팔아달라 했지? 정의한테 팔아달라고 안 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의리 정을 선임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다 그래요? 본인이 누구한테 팔아달라 했어? 그럼 의리 함부로 다른 사람 선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 본인의 배신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안 돼. 근데 예외, 아까 했습니다. 코로나19. 그 부득이한 사유. 손문디, 다리문디 다 빠진 거. 아시죠?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자, 그래서 부득이한 뭐가 있을 때?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 선임하면 안 되겠네. 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 좀 저걸 선임하면 안 되겠네. 근데 본인이 뭐 승낙합니다. 그래라. 본인이 뭐 했을 때? 본인이 승낙을 했을 때. 이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네, 선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임의대리인 의뢰 책임은 무슨 책임집니까? 누가 선임했어? 복대리인을 누가 선임했습니까? 의리정을 선임했잖아. 그래서 책임은 무슨 책임져요? 본인 갑에 대해서 선임을 했으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진다 이 말이요. 이해되고 있죠? 선임을 누가 해야 되는데? 의리정을 선임했잖아. 그럼 본인의 책임 뭐예요? 선임 감독해야 돼. 지가 선임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120조에 121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 왔으니까 이제 무슨 대리 간다고요? 법정대리 갑니다. 자, 임의대리인인데 이제 법정대리인 경우 있죠?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본인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법정대리인 뭐 할 수 있냐 말이야.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법정대리인 부모님이죠. 능력자죠. 행위 능력자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예?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20세, 19세, 옛날에 20세인데 지금 19세죠? 만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인입니까, 여러분이? 법정대리인. 그 여러분 자녀가 누굴 팼다? 그러면 누가 불려가요? 법정대리인 불려갑니다. 밀었는데 다쳤다, 애가. 다른 애가 다쳤다. 불려가죠? 여러분이 누군데? 법정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몇 세가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했단 말입니까?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알겠어요? 그 복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딸이 옛날에 그 유치원 다닐 때 이제 뭡니까? 태권도 가르치더만 애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쳤어요. 에? 우리 딸이 작업 비슷하게 생겼거든.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딱 봐도 뭡니까? 단단하다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걔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었는데 다쳤어요. 그럼 누가 불려갑니까? 저는 안 가요. 법정대리인 저 밖에 있는 분이 갑니다. 아시죠? 저 바쁘니까 하고 관리해야지, 맞죠? 여러분 질문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맞죠? 그렇게 보면. 자, 우리 와이프가 이제 부원장에 갑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집니까? 무과실 책임을 진다. 됐어요? 누가요? 법정대리인은 뭡니까? 자녀에 대해서 무슨 책임진다고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언제나 복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없어 책임제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법정대리인 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122조에 가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서 복대를 선임했다. 그럴 때는 경감해서 뭡니까? 경감해서 선임 감독사의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단 말이에요. 경감에서 선임감사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뭡니까? 120조에서 122조까지의 복인권과 그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3조 같은 내용인데, 자, 일단 이제 세 번째 이제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우리가 제일 먼저가 뭐 나왔습니까? 성질 나왔고, 복대리의 성질. 두 번째가 복인권과 그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대리는 어떻게 소멸하느냐.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127조를 했는데,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의 소멸 사유 뭐였습니까? 본사, 그게 납니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 소멸. 대사 뭐 대리인이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성년 후견 개시가 됐을 때. 파산, 성년 후견 개시가 됐을 때 소멸이다. 그 다음에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입니다. 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뭐예요? 수권행위의 철회로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하고 우리 앞에 한 개 했던 거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거 했죠. 복대리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잖아. 그래서 대리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3조에 가면은 누구는요? 복대리인은 자,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과 동일한 무슨 관계?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복대리는 끝난 겁니다.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 대리인 아니라고 반드시 해야 되고, 대리행위로 선임됩니까? 복임행위로 선임됩니까? 뭐로 선임된다? 복임행위로 선임된다.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거 아니다. 17회 때 나왔던 거. 대리권의 범위가 복대리권보다 크죠? 그거랑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복대리는 대리권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을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병하고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는 누군데 갑니까? 본인이 간다. 자, 복인권은 원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의대리는 원칙 없어요. 예외,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이 승낙했을 때 된다고요. 됐어요? 책임은 무슨? 선임을 했잖아. 을이 정을 선임했잖아. 을이 정을 선임했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다고? 선임 감독사 책임이다고요. 법정 대리는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요거는 무슨 사물입니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동 소멸 사유죠? 소멸 사유. 자, 그 다음에 128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서 소멸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저번 시간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어떻게 보면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고요? 권리 업무가 있다는 게 123조의 2항에 보면 나옵니다. 1항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가 나오는 게 1항입니다. 됐어요? 이게 내용이 책이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복대리인데 별표 두 개 돼 있죠? 10년 동안 5번, 4번이 단독 문제 나왔고 1번은 작년에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3번이죠.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자,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 대리인 아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관에 딱 해놓고 중요 별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과 복인권과 책임입니다.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인데, 자, 요 양갈로 1번 법정대리 요거 내용이죠? 법정대리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는데 책임 무슨 책임이라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1번, 2번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양갈로 2번 임의대리 복인권 성질 복인권과 책임 나와있죠? 자, 임의대리는 원칙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2번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된다고 돼 있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복대리인의 지위 나옵니까? 나와 있죠? 이게 성질이야, 성질. 본인의 대리인이다.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우리 다 칠판에 적혀 있죠? 칠판 적어놨잖아. 박스 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페이지에. 자, 그리고 어디에 복대리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있지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대리인과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고? 권리 의무가 있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 1번, 2번, 3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 자, 판소되어 있는 내용 정리 다 했죠? 판소되어 있는 내용이죠? 책에 있는 내용 핵심 여기 다 적어놨어. 판소대. 자, 이제 이래서 이제 문제 풀 수 있느냐? 풀어집니다. 자, 갑니다. 3번. 복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OX.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 2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 자, 2번 오미가 있습니까? 임의 대리인이 줄 것이고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 선임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선임하면 무슨 책임이다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30회 때 나왔는데 그 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왔던 질문이다, 2번.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사망한 경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나 복대리권도,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 하더라? 소멸하더라. 맞지요? 자, 그래서 3번 내용이 저거잖아. 대리권은 복대리권,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표현대리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 시험에 10년 동안 3번 나왔던 질문이야. 복대리는 대리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하는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돼서 표현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4번 맞고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가 있다. 자, 법정 대리인 줄 것이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된다고.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일단은 선임을 했으니까 무슨 책임진다 그랬어? 선임 감독상의 책임진다 그랬죠? 자, 답이 2번입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무권 대리 파트로 갑니다. 무권 대리.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게 복대리까지 배운 게 무슨 대리 내용입니까? 유권 대리에 관한 내용이야. 대리권을 줘가지고 정당하게 행위를 했을 때 유권 대리가 내용이고 이제는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아 제꼈다.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다. 지금 무권 대리 볼 겁니다. 무권 대리. 자, 그래서 이제 무권 대리. 자, 우리가 시험에 세 문제 나오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리 파트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30회 때는 4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비율이 여기 한 문제 나오면 요거 2문제 나옵니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대리권을 정당하게 줘가지고 했으면 정당하게 팔면 되죠. 이런 다툼이 별로 없어.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맞죠? 근데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낀 놈을 어떻게 죽일 건가 포인트죠. 안 그래요? 그 인마를 어떻게 죽일 건지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무슨 대리가 중요하다? 무권 대리가 중요하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하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하는 이유가 법조문은 요게 먼저 있지만 요거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내용이 표현 대리에도 준용이 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협의의 무슨 대리부터?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협의 무권 대리. 자, 우리 기본서에 어디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좀 모르겠다 그러면 줄 긋기 힘들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책을 좀 빌려가지고 줄을 좀 이렇게 끄세요. 자, 우리 민법 총칙을 앞에 거 했을 때 어디가 중요하다고 줄 다 끄줬죠? 맞죠? 책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그럼 일단 책에 이제 어디 가냐면 98페이지 내용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의의가 뭐냐면 대리권도 없이 한 행위를 하면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인데 구분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뭐부터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밑에 있는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본다고 했는데 별표가 몇 개야? 이거는 시험에 매년 기출이다. 매년 기출. 이런 거는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죠? 딱 나오면 아이고 답 딱 나올 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다. 아시겠죠? 안 된 적이 없다. 그럼 무조건 우리가 뭡니까? 공부를 몇 바퀴 해놔야 되죠. 이 파트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 나오더라도 나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0% 나오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협의 무권 대리 어떤 것이냐? 아버지입니다. 이게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뭐 대리권도 수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팔아제낀 겁니다. 무슨 새끼입니까? 호로 새끼. 기본적인 협의의 무권 대리는 타이틀에 딱 해놔야 돼요. 무슨 새끼? 호로 새끼인데 판소도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 판소도 24페이지 폈어요? 네, 이제 갑니다. 필기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팔아제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법률관계를 이제 법에 딱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30조부터 136조까지 예,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는 뭡니까? 밤새도록 법좀 외우고 왔어요. 자, 느낌 오죠? 저 법좀 다 외우고 왔잖아요. 밤샜다니까. 눈이 안 좋잖아요, 지금. 눈이 벌겋습니다. 밤새 공부한다고. 맞죠? 민법 공부. 예. 홍일서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어떤 것이냐? 자, 봅시다. 이 법조문을 만들 때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아들이 있잖아요. 항상 나쁜 놈이 아니에요. 잘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1억짜리를 1억 5천 합시다. 먼저 처음에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짜리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아주 뭡니까?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고 사기꾼에서의 기질이 좀 있죠. 그러면 얘를 뭘 시켜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알죠? 잘할 거예요, 얘는. 아시죠? 자, 그래서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다. 에? 잘 파는 거야, 못 파는 거야? 잘 팔았죠. 그래서 이제 둘이가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1억 5천 적었어요. 1억짜리를. 잘 팔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를 뭡니까? 채고를 합니다. 채고. 그래서 무슨 권이랍니까? 채고권. 채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답은 뭡니까?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어요. 갑이 할 수 있는 액션, 갑의 효과 이렇게 합니다.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추인이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아들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 이게 추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아요 나중에? 아버지 다 받았잖아. 5천만 더 생기는 거지. 맞아요? 이랬을 때 뭐 한다고요? 추인합니다. 추인하면은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아들의 애칭이 뭡니까? 호로 새끼입니다.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으면 내 새끼가 되는 거고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면 무슨 새끼? 호로 새끼입니다. 아시죠? 호로 새끼는 우리나라 공통 아닙니까? 맞죠? 경상도만 쓰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잘 모르시나 보네. 자,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는데 답은 인정하겠습니까? 거절해버리겠습니다. 이게 그거야. 그래서 추인을 만다고요? 거절해버려요. 적읍시다. 무슨 거절한다고? 추인 거절합니다. 그리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내가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해가지고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무효로 합니까?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유효로 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고 유효.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무슨 무효란다? 유동적하고 유동적 무효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효과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최고권과 뭐가 있습니까? 철회입니다. 철회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계약을 철회하려면 지는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없었던 걸 하려면. 그래서 철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이 불문하고 최고합니다. 자, 그래서 30회 때 시험에 최고인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우에만 최고할 수 있다. 옴니가 있습니까? X.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야? 병. 효과. 그래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권과 무슨 권이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자, 물어보는 거는 한번 생각해 외우지 말고,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의 악이든 상관없이 물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계약 자체를 파기하려면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되거든. 그래서 철선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 이게 시험에 5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철선이. 알죠? 철선이 5번 나왔다고. 10년 동안 5번. 매년 기출인데 5번 나왔습니다. 그럼 출제위원들이 작년에 안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철선 하고 나온다고 지가. 에? 그럼 여러분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철선 들고 들어가야 돼. 시험장에. 알겠죠? 철선. 알겠죠? 네. 작년에는 철선이 안 나왔어요. 나올 때 됐죠? 30회 때 나왔어, 철선. 그 정도로 좋아한다, 철선을. 얘가. 알겠죠? 잘 때도 철선 뭐 들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걔가 이제 출제원들이 철선을 좋아합니다. 처리할 때는 계약을 없었던 걸 할 때는 쥐는 어떻게 돼? 상대방 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꿔서 낸다고. 그 30회 때 요거 바꿔서 냈다고, 시험에. 최고는 뭘 불문하고 해야 되는데? 선악 불문하고 최고 할 수 있는데 최고는 선의의 경우만 할 수 있다. OX, X. 오케이? 아,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철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헷갈리니까 위에 거는 다 됩니다. 요것만 뭐만 돼? 선의만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최고와 철회권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있다 그래서 아까? 추인과 추인 거절.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이제 있는데 추인과 추인 거절은 직접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여기 시험에 2번 나왔던 겁니다. 10년 동안. 자, 그래서 상대방은 은인한테 할 수도 있고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정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갑 뭐 할 수 있느냐? 병 뭐 할 수 있느냐? 을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새끼야? 을은? 호로 새끼. 얘는 맞을 준비해야 돼. 몽둥이 준비해가 패 죽여야 돼, 이거. 맞죠? 그럼 이 나쁜 짓 한 놈한테도 권리를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니까 얘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을이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뭐 된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법률관계 이 사례를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 사례가 이해가 돼야 시험 칠 때도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을이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여기 옆에 적어놔. 죽을 준비해야 된다고. 죽을 서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알죠? 몽둥이, 아니면 옆에 적어놔. 몽둥이 준비. 이런. 그래서 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자, 그러면
요렇게 법정을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법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을이 잘한 놈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쳐죽일 놈입니까? 쳐죽일 놈이지. 그러면은,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뭡니까?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 나가면은, 이 병은 기분이 좋아, 더럽지. 왜 더럽습니까? 뭐 대리권이 있다고, 아빠 거 내가 뭐 대리권 받았다, 팔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준 적이 없다 이랬던다고. 그럼 열받잖아. 맞죠? 그 얘가 얘를 죽이러 갔을 때 법정 만들어 놨다고.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135조 딱 만들어 놨어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선택하냐면, 선택은 누가 한다고? 시옷이죠? 시옷이야 누구야? 그렇죠. 상대방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이 을 보고 야 이행해. 이 말은 뭐야? 아파트 도고 이 말이야. X 건물 다 달라는 거 아니야. 못 줄 것 같으면 손해배상해. 됐어요? 이걸 누가 선택한다고? 병이. 알겠죠? 야, 그럼 네 이행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돈만 줘. 할 수 있죠?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해. 이렇게 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기 위한 요건이 첫 번째. 자, 일단은 을부터 봅니다. 을이 무슨 대리입니까, 지금? 무거운 대리지. 그래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리인이야? 무거운 대리인. 그럼 을이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만일에 제한 능력자일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제한 능력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 여러분 자녀 같은 애들이죠. 그러면 그 걔들이 상태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애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대리에서 도와주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사기 강박 당해도 언제나 내 제한 능력자는 내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한테 매매 계약했다. 언제나 마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제한 능력자 보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 행위 능력자야 된다고요. 135조에 2항목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추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 그럼 이행하라고 할 필요 없이 이행되잖아. 맞죠? 추인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초래도 없어야 돼요. 다섯 번째. 자, 표현 대리가 승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승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섯 번째. 상대방은, 자, 저기서 상대방이 누구야? 병이죠? 병은 이렇게 이행하라고 하든지 손해배상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을한테 물으려면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돼. 지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실이 있어요. 선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뭡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러 가는 겁니까? 병이 을을 죽이러 갈 수 있다고. 알겠죠? 이행해라, 손해배상해라, 둘 중에 선택은 누가 한다고? 시옷! 상대방이 합니다. 어디서 시옷을 배운 것 같은데? 사기 강박할 때 했죠. 자, 사기 당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사기로 취소하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했지요? 이것도 뭐야? 선택이지. 맞죠? 사기 당했고 하자 있는 부분 받았다. 사기로 취소하든 하자무소에 묻든 둘 중에 하나 뭐 한다고요? 선택. 기억나요? 그때도 시옷 했잖아. 아시겠죠? 나중에 연습 많이 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다? 협의 무권대에 관한 내용이야. 크게 줄이면 뭔데요? 크게 줄이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찍혔을 때 본인 갑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야? 추인이나 추인 거죠.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최고와 철회.
물어봤는데 거절당해서 그럼 병이 을 죽이러 갈 때 135조를 들어간다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은 뭐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는 깨끗해야 돼. 병은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됐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요 추인이죠. 추인에 정확하게 이제 쭉 나옵니다. 무슨 권이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들어봤어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 형성권이다. 했죠? 그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까지 적읍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여기까지는 딱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일부 추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얘가 이럽니다. 얘가 이렇게 나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내 요거 안 할게. 그럼 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일부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 판례 모르면 죽음입니다. 알겠죠? 예.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뭡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일 잘 나온 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만 딱 기억하면은 그 지문이 확실하게 틀린 게 나왔다. 맞춰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 모르겠는데, 예? 확실한 몇 개만 딱 하면 돼. 그래서 일부 추인은 안 돼. 그러나 BOT가 그러나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나 알죠? 네. 그러나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를 하면은 일부 추인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 추인 안 되는데 뭐 상대방이 막 그래라 이거 추인하고 그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네?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됐어요? 근데 원칙은 일부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인은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22회 때 시험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OX. 그렇지. 옆에 22에 적어놔. 22에 기출 이렇게 딱 적어놔. 자, 뭐가 나왔다고요?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OX, X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거기 나왔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우리가 추인하면은 자 보세요. 대리행위를 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서 답을 얘가 뭐 했어요? 6월 1일 날 추인한 거야. 이 추자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입니다. 한자 못 그린다 그랬지. 뭘 하지 마. 한자 못 그려. 옛날에는 잘 그래도 못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앞에 행위, 아들이 한 행위를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요가 있다? 소고표가 있습니다. 자, 소고표가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고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요 소고표도 별표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요거 딱 한 번 나왔고요. 자, 요거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특히 이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제일 적게 나온 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 요거 나왔었습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의 내용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협의 무권 대리라는 게 뭐냐?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수요도 하지 않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팔아 제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타이틀에 딱 협의 무권 대리 호로 새끼 이렇게 딱 적으면 돼요. 아,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싹 기억이 난다고.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잘 팔 수도 있지만 못 팔 수도 있지. 잘 팔았을 때 본인이 하는 게 뭐라고? 추인할 수도 있지. 추인하면 뭐가 돼? 유효.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잖아.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고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은 추인과 추인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뭐야? 최고와 철회. 자, 여기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하시고 철회는 철선, 선이만 된다. 자, 우리가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했잖아. 동철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오케이? 이건 앞에 다 했죠?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갑이 이제 병이 갑에게 물어봤는데 갑이 추인 거절 해버렸어. 그럼 병은 뚜껑 열리거든. 병이 누구 죽이러 간다고? 을 죽이러 간다고. 그래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이걸 다 묻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선택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 상대방 병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 그러니까 우리 제한능력자야 됩니까? 행능력자야 됩니까? 행위능력자가 돼야 돼. 추인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고 처리도 없어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승인하면 안 되고 상대방 지는 깔끔해야 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책임 물 수 있다고. 됐어요? 이게 협의 무고네. 전체 다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제 맞췄습니다. 이거 연습을 언제 하느냐? 토요일 날 합니다. 또 8문제 다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하면은 131조라는 게 있습니다. 131조. 이거 최고권인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본인입니다.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게 131조인데 요것도 시험에 5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그렇죠. 추인 거절로 본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제가 이제 홈쇼핑 이렇게 같이 있죠. 주말에 보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저 괜찮다 그러고 와이프 때문에 뭡니까? 좀 사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 가만히 있죠. 안 물어볼게요.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요.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샀다가는 그날만 초상납니다. 완전히.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맞죠? 사지 말라는 얘기죠. 뭐예요? 거절이지. 지는 사면서 나는 방에 못 서게 합니다. 맞죠? 밖에 계시면 들어가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우리끼리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빡빡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면 물어봤는데 답 안 준다는 얘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음에 아는 남자가 와가지고 뭡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짜증은 내고 바쁘지. 맞죠? 거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말을 그런데 뭐 전화번호 여태 뭐 했는데 뭐 반응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 안 했어요? 어떻게 그냥 결혼했나? 자 봅시다. 자 봅시다. 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99페이지 가서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130조 한번 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럼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추인권 나와 있죠? 밀추자에 대가 인정한 인자 한자 그게 있죠? 자, 그러면 니은번에 가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형성권이라고 있죠? 됐고. 자, 디귿번에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아까 있잖아. 을인테 할 수도 있고, 병인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할 수 있다 돼 있죠? 거기 다 현관에 딱 해놓고 별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리얼번의 추인의 방법에서 기억번 A번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고 했죠? 22회 때 명시적으로 하야 돼가지고 X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의 별표. 자, 일부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부를 받은 경우 일부 추인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장기간 방치했다 이런 것은 추인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밑에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참고만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D번에 이제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2개. 자, 끝에 가니까 일부에 대해서 추인 나와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100페이지에 제일 위에 D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별표 2개 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별표 1개, 소고표가 있어야 된다. 맞죠?
자, 무슨 요가 있다? 밀추자에다가 인정하는 자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한 시점까지 소급해서 올라가는데 누구는 해치지 못한다 그랬어. 제3자를 해하지는 못한다는 거 거기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가서 이제 2번. 이때까지 추인에 관해서 봤고, 이제 본인의 무슨 거절권입니까? 현관펜. 추인 거절권입니다. 추인 거절하면 두 번째 줄 확정적으로 뭡니까? 무효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귿분이 별표입니다. 별표 2개. 무슨 상속한 겁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아들 놈의 새끼가 대리권도 없는데 1억짜리 5천만 팔아줬겠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건 물어봤는데 아버지 충격받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상속됐는데 이 사람이 단독 상속받아야 돼. 단독 상속을 받았다. 이 받아보니까 작년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단독 상속을 받아보니까 1억짜리 얼마 팔았어? 5천만. 잘 팔았어? 못 팔았어? 못 팔았지. 그래서 얘가 찾아가서 이랍니다. 내가 그때 대리권도 없는데 니하고 회의를 했는데 미안하게 됐다. 흡수동을 하자. 병이 뭐랍니까? 지랄하네.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단독 상속하더라도 이 계약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안 되고 병합부로 된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리고 부당한 이득 5천만 내놔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부당 이득 반환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도 못하고 등기 말소도 못하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금반응의 원칙이랍니다. 앞에 말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죠? 자, 그리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 없고 부당이득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못하는 이유가 신의칙 위반이거든. 신의칙 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반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내가 상속 받아보니까 너무 싸게 팔았거든. 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물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물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 거절 못하고 등기됐던 걸 말소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5천만 내달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받아보니까 지가 불리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31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단독 상속하는 경우 있죠? 있죠? 맨 마지막 줄에 금반응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추인 거절하는 거 안 된다 말입니다. 오케이? 31의 기출 딱 써놓으시고 요게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 10년 동안 4번 나왔는데 8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알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다. 그 판례가 옆에 보면 판례 보기 되어 있습니다. 별표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뭘 봤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봤어.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에 대해서 정리했지. 자, 이제 뭘 본다고요?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무슨 권? 채권입니다. 131조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5번 나왔습니다. 시험에도 5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말할 수 있고 채고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선인 경우, 악인 경우 이런 말 없죠? 그럼 선악불문하고 채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을 때 발자 행간편을 주고 발신주의입니다. 발하지 아니한 경우 발신주의입니다. 자, 발 밑에다가 발신주의. 자, 끝에 형광펜 놓으셔야 돼요.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의 의의는 한 두 번째 줄 나오는데 독촉하는 게 최고고 밑에 니은번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무슨 말이냐? 칠판 보세요. 예? 무슨 새끼? 무슨 새끼? 어른 새끼. 얘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결정 못 내리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볼 때 얘한테 물어봤자 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물어볼 때 누구만 해? 갑에게만 해. 갑이 결정할 수 있거든.
을이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뭘 준비한다고? 몽디 준비해야 돼. 몽디 마저 준비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하라고요? 갑인테 해야 되지 을한테 할 수 없다고. 왜? 을이 결정권이 없다고.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효과 봅니다. 효과 별표 딱 해놓고 무릎 답 안 주면 뭐랬어? 추잉? 거절로 본다. 그게 효과표 딱 해놓으면 되고, 밑에 철회권인데 넘기면 됩니다. 자, 법조문 보고 갈까요? 철회는 위에다 철선 적어놔. 철선 밑에 법조문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그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으면 안때가 뭐야? 악의는 처리할 수 없죠. 악의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가면 선의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철선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은 철회는 뭡니까? 확정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무효로 하는 거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조 책임 했죠? 칠판에 있죠? 요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본인의 추인 거절했고, 상대방의 최고가 철회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135조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135조가 나옵니다. 자, 법조문 읽어봅니다.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줄 것이고, 뭘 증명하지 못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인.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해서 또 두 번째 요건이죠. 추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 할 때 그게 상자의 형합변이시고, 선택할 때 시옷이죠? 시옷입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합니다.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대리권의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추인도 없어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한다는 거. 이항 갑니다. 대리인으로부터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거나 밑에 줄 거 놓고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입니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거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려면 반대로 가야 되잖아.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행위 능력자야 되고,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그래서 밑에 성립, 책임 발생의 요건에 보면은 칠판에 정기가 다 돼 있죠. 대리권에서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행위 능력자야 되고, 추인이 없어야 되고, 철회가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 저것도 6가지 다 했으니까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서 두 번째 줄에 무슨 책임입니까? 을은 대리권도 없이 팔아들이기 위해서 나쁜 놈이지 무과실 책임입니다.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그 밑에 판례도 그 얘기니까.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양갈로 4번 갑니다.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 효과입니다. 자, 일단은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대리권도 없이 팔아들였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효과는 없는데, 만일에 추인하면은, 얘가 추인했다? 그럼 얘는 얘기 때문이니까 뭘 합니까? 내 허락도 없이 팔아들이잖아. 불법행위 사무관리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런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조부에 대한 주장 입증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첫 번째 줄만 쭉 보시면 돼. 두 번째 줄까지. 자, 넘어갑니다. 단독행위 무권 대리인데, 자, 밑에 가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제포? 유유제포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 제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데, 밑에 2번에 예외 있죠? 능동대리인 경우, 자, 다투지 않거나 뭐 동의를 하지, 동의를 얻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만 된다는 거 줄 보시면 됩니다. 수동대리일 때는 동의를 얻었을 때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험이 잘 낸다 안 된다? 안 내. 단독행위 무권대리 시험이 잘 안 나와. 나왔던 건 한 개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권대리가 적용돼 안 돼? 안 되고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알죠? 그거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그 136조는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이제 넘겨서 이제 5번 문제, 4번하고 5번 문제 풀면 힘들겠죠?
좀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제가 들어와서 풀이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그 두 문제 푸세요. 네, 푸시고.